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3장 송전 특성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전과 배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는 전압을 손실 없이 보내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 원하는 전압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압 강하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손실을 또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선로 정수를 구했죠. RLCG. 그 중에서 특히나 R 값과 L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력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이 전력공학 강의 전체를 통해서 한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는 개념을 또 전력공학 하면서 뒷부분에서도 반드시 끄집어내서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공식을 외우고 넘어간다는 것보다는 약간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송전 특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에 2장에서 구했던 선로 정수를 가지고 전압 강하, 그 다음에 전력 손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요. 단거리 선로가 있고 중거리 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선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거리에 따라서 짧은 거리, 중간 거리, 긴 거리를 얘기하겠죠. 얘는 수 킬로미터, 몇 킬로미터. 그 다음에 중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장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거리에서는 우리가 2장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서 R 값과 L 값만 취급을 하고요. 중거리는 R 값, L 값, C 값만 취급을 합니다. 장거리에서는 RLCG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R 값과 L 값만 취급하는 것이 C 값과 G 값은 작아요. 그만큼 작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C 값과 L 값까지 취급할 필요는 없다. 중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C 값, 컨덕턴스까지 취급할 필요는 없고 장거리에서는 모든 요소를 다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거리에서 이번 시간에 단거리 송전선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전압 강하 혹은 전압 강하율, 그 다음에 전력 손실 혹은 전력 손실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거리에서는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졌고 얼마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중거리나 장거리에서는 송, 배전, 관계, 중거리나 장거리에서 일일이 전압 강하나 전력 손실을 따지지 않고 송전에 대한 배전의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거리와 중거리는 집중 정수 회로로 취급을 합니다. 수 킬로 혹은 수십 킬로에 있는 R 값, L 값 혹은 C 값을 집중시켜 가지고 회로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는 얘는 분포 정수 회로. 너무 기니까 여기 너무 긴 거리에 있는 선로 정수들을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포시켜서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단거리 송전선로, 즉 R과 L만 포함된 선로를 해석하고요. 여기에서 전압 강하와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과 전력 손실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거리 송전 선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볼게요. R과 L만 취급한다 그랬죠? 단거리에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연결될 거예요. 여기가 송전전압 ES라고 합니다. ES 송전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한 전압을 수전전압 혹은 배전전압 E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로의 저항과 선로의 인덕턴스가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R과 L을 합쳐서 우리는 R과 XL을 합쳐서 우리가 임피던스 Z라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압 강화는 무엇인가? 전압 강화는 우리가 전압 강화를 소문자 E라고 하면 보낸 전압에서 받은 전압 있죠. 보낸 전압이 100이에요. 받은 전압이 90입니다. 그러면 도중에 얘가 얼마를 잡아먹었어요? 10을 잡아먹었죠. 그 깎아먹은 10이 전압 강화라는 겁니다. 전압 강화 개념은 어렵지 않죠? 송전 전압과 수전 전압의 차이를 전압 강화 E라고 한다는 거죠. E.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세요. 내가 전압 강화 E를 간단하게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임피던스니까 얘를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다라고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I 곱하기 Z가 전압 강화. I, Z니까 이것이 전압 강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요. 이 부하 있죠, 부하. 부하에 역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에서는 역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이 전압 강화 공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하는 L부하예요. L부하. L부하. 얘는 우리가 L부하는 지상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잘 보세요.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송전에 흐르는 전류는 그대로 수전에 흐릅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이렇게 깎아먹었다 하더라도 전류는 똑같아요. 전류는 똑같은데 이 전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면은 이 전류는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ER이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부하가 지상 RL 부하, 그러니까 L 성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얘가 뒤진 전류죠. 따라서 전압보다 세타만큼, 이렇게 세타만큼 뒤진 전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에 따른 전류를 고려했을 때 다시 이 전압 강화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요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필기, 실기에서도 너무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벡터도를 통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하는 것이고 한번 유도를 하고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면은 좀 더 이해도 되고 오래 갈 겁니다. 만약에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 벅차다, 그러면 공식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공식만 외우고 유도 과정은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만 공식에 따른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 있죠. 그런 것들만 꼭 좀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벡터를 한번 그려보는데 얘가 수전전압을 ER이라고 합니다. ER이란 수전전압 기준으로 수전전류가 얘가 I라고 합니다. I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항은 위상이 없죠. 0도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IR, 여기에서의 IX, IR과 IX를 고려해야 되는데 보세요. IR은 위상이 없기 때문에
i에다 그대로 r을 곱한 값. 이게 IR이 됩니다. 이게 IR. 그 다음에 x는 위상이 90도 빠르죠. 그래서 i에다가 x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ix. 요게 ix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전체 전압강은 IR과 IX를 합한 것, 요것이 뭐? IZ가 되고, 그러면 통전단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통전단 전압은 ER 플러스 IX, ER 플러스 IX한 ES가 통전단 전압이죠. 그래서 통전단 전압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ES가 되는 겁니다. ES. 그러면 각 성분을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보세요. ES는 제가 요 부분은 1번이라고. 요 부분 1번. 요 부분은 1번. 그 다음에 요 부분은 2번. 그 다음에 요 부분을 3번. 요 부분을 4번이라고 하면은, 4번이라면 보세요. ES는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요거 얼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ES를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뭔지를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1번은 ER이죠. 1번 ER입니다. 1번 ER.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게 수전단 역률 세타였습니다. 요게 세타고요. 요것도 세타예요. 요것도 세타. 요것도 세타입니다. 그러면 2번은 우리가 요거 IR의 요 각도니까, 요 부분이니까 2번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2번은 IR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요 길이. 요 길이는 요게 세타예요. 요게 90도니까 3번은 요것은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뭐다? IX에 요게 세타니까 사인 세타예요. IX에 사인 세타. 4번은 고려 안 합니다. 예, 고려 안 하는데. 왜냐면 이 크기는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얘가 12고요. 얘가 오면 12고 오면 얘 얼마인지 아세요? 12고 오면 얘는 13이에요. 13. 그래서 얘가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작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즉 얘 크기와 얘 크기가 거의 같아요. 실제로 이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4번은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번 무시했을 때 ES 어떻게 돼요? 얘 무시하면은 루트의 요놈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ES는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인데, 송전단 전압 어떻게? 수전단 전압 플러스 2번이 뭐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3번 X의 사인 세타. 얼마? 2R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지만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이니까 결론이 뭐다? 우리가 찾던 전압 강화가 대략적으로 IZ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부하의 역률에 따라서, 부하의 역률 그 값에 따라서 얼마? 전압 강화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타 얘가 뭐예요? 부하의 역률에 따른 각도입니다. 그 값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달라진다.
이것을 말하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통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가 되고, 여기에서 전압 강화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된다. 얘가 단상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삼상일 때는 여기에 루트 3만 곱해주면 됩니다. 루트 3에 다 똑같아요. 루트 3에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벡터대로 그렸던 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얘들이 의미하는 거, 단상과 삼상에서 의미하는 거, 지금 I는 뭐예요? I는 제가 처음에부터 했지만 선로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선로에 흐르는 선전류예요. 선전류. 상전류 아니고 선전류입니다. R은 뭐요? 여기에서 제가 R은 부하 아니죠. 선로의 저항. X는 선로의 리액턴스. 코사인 세타는 뭐다? 부하의 역률, 사인 세타는 부하의 무효율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요 관계 정리해 주시는데, 이 R 값과 단상에서 이 R 값과 X는 단상에서 단상 2선식이라고 했을 때 단상 2선 전체분이요. 단상 2선식이라고 하면 2선 전체분이고, 얘는 뭘까요? 삼상에서 R과 X는 뭐다? 한 선분이요. 한 선분인데 이것은 삼상 전체분하고 똑같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여기에서 R은, 삼상에서 R은 한 선분인데, 삼상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ohm이라고 해서 삼상 저항이 30ohm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선의 저항 15ohm일 때 삼상 전체 저항도 15ohm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R은 삼상 전체분이고요. 이때 R은 두 선 전체분이요. 만약에 한 선분의 저항과 한 선분의 리액턴스가 주어졌을 때는 단상 2선식에서 전체 전압 강화는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 강화의 공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 중요한 공식입니다. 예. 다시 이 단상에서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고, 이 삼상은 루트 3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루트 3을 곱하냐 안 하냐 요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P 있죠, P. 단상과 삼상은 똑같이 봅니다. 삼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 삼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는 루트 3배 VLIL이죠. 만약에 유효 전력이라면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예. 그러면 IL은 루트 3 VL분의 VL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P가 됩니다. 그러면 IL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공식에서 이 I는 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그러면 전압 강화 공식을 해볼게요. 삼상 전압 강화에서 루트 3배에 IL 자리 얼마? IL 자리에 루트 3배의 VL 코사인 세타분의 삼상 전력 P에다가 얼마?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V분의 P, VR분의 P에다가 요거 약분하죠. 얼마? R이죠. R 플러스 여기 코사인 세타 약분했는데 여기는 얼마요? X에 코사인분의 사인은 얼마요? 코사인분의 사인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예. 그래서 얘는 단상과 삼상 공통입니다. 단상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상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단상에서 P는 VLI의 코사인에서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송전은 삼상이 주로 이루죠. 대부분 삼상입니다. 그랬을 때 삼상에서 전압강화 다시 공식 봅니다. 루트 3배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에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은 전압 강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ES고요. ES고 얘가 ER입니다.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 선전류가 흐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 얼마냐면, 요 부분의 전압 강화가 얼마냐면 흐르는 전류 I에 RX가 아니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만큼 전압 강화를 발생하고, 이 통전된 전압에서 이 전압 강화를 뺀 만큼 이만큼이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이 전류는 전압은 당연히 다르지만은 전류, 송전단 전류와 수전단 전류는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같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전압 전류 있죠. 전압 전류 말씀드렸는데, E3는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 세타. 이 전류는 선전류입니다. 전류는 선전류요. 그 다음 이 전압은 뭐요? 유도 과정을 보셨을 때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 그 다음에 선로의 저항과 선로의 리액턴스예요.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부분도 포함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뭐 리액턴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묻는데, 보세요. 여기서 들어서 Y결선의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Y결선의 부하입니다.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제가 리액턴스는 무시하고 저항만 있다고 할게요. R. 그리고 여기에 상전압 VP, 여기 상전압 VP, 여기 상전압 VP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IL. IL.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상전류. 상전류 IP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은 상전압 VP입니다. 상전압 VP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회로 이론에서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삼상전력이라고 했을 때, 삼상전력으로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삼상전력은 루트 3배의 VLIL입니다. 피상전력이라 두고요. 피상전력이라 보고 코사인 세타를 생략합니다. 삼상전력은 루트 3배의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예요. 그 다음에 얘는 3배
VPIP죠.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에는 3배입니다. 3배요. 그 다음에 전압으로 구해볼게요. R분의 V의 제곱인데 3배. R분의 V의 제곱, 요것이 3개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상전압의 제곱입니다. 3배 R분의 VP의 제곱. 그 다음에 IP의 제곱 R. 상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3배. 이때도 우리가 IP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전압이나 상전류가 들어가면은 3배. 선간전압과 선전류 들어갔을 때는 루트 3배.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혼동되는 게 뭐냐면 PL,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전력 손실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전력들은 뭐냐면 이 전력들은 여기에서의 전력입니다. 여기에서의 전력이에요. 근데 지금 선로의 손실이라고 하면 PL은 뭐냐면 이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 선로의 저항에 의해서 선로의 이 저항 R에 의해서 발생된 손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세요. I 제곱 R이죠. 전력 손실 I 제곱 R인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IL입니다. 맞죠? IL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 셋, 3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IL 제곱 R, IL 제곱 R, IL 제곱 R이니까 3배 IL의 제곱 R이에요. 그러면 구분하세요. 얘는 부하에서의 소비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상의 전류 제곱 곱하기 이 R은 부하의 저항이에요. 부하의 저항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3배 IL 제곱 R에서 이 R은 선로의 저항입니다. 선로의 저항이고 이때 IL은 뭐다? 선전류예요. 선전류. 그러니까 지금 상전압이나 상전류가 들어갔을 때 3배를 곱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3배를 곱하고 나서 선전류와 선로의 저항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선로에서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요 부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론에서 이렇게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요. 실제 이론에서보다는 필기에서보다는 실기에서 더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예,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압 강하를 했죠. 전압 강하 E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ES-ER입니다.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22.9kV 선로에서의 전압 강하가 10V하고 380V에서의 전압 강하가 10V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22.9kV에서 10V는 굉장히 작은 값이고 380V에서 10V는 굉장히 큰 값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22.9kV에서 10V 정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전압 강하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전압 강하율. 우리가 22.9kV에서 전압 강하율은 얼마? 22.9니까 22,900분의 10. 여기에서는 38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하율,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송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율이 될 수도 있고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율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은 뭘까요? 확률 50%. 송전단이나 수전단이냐? 수전단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꼭 송전단 대입하시는 분 계신데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를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 강하율.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율 교재 보시면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 혹은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전단 전압분의 2로 하는데 뭐 퍼센트로 나타나면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수전단 전압분의 공식으로 나타나면 VS 마이너스 V야, ES 마이너스 E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 강하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3상에서 루트 3배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인데 여기에 얼마? 수전단 전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에 V라고 되어 있죠?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기 때문에 V! 여기서 아무 말이 없어도 이 V는 수전단 전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압 강하 공식에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있죠? 따라서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하면은 V 자승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교재에 있으니까요.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곱하시면 되고요. 교재에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압 강하율이고요. 또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도 숙지해 주시고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릅니다. 뭐와 뭐의 관계를 물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그냥 딸딸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변형이 되면은 조금만 변형되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서 그냥 그 풀이 과정 제가 본인이 유도해 본다기보다는 팔짱 끼고 한번 유도 과정 쭉 하면서 이해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조금 변형이 됐다. 변형된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에요. 전압 변동률을 전압 변동률인데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전기 기계 과목에서 특히나 직류기 변압기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변동률은 기준은 똑같아요.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 강송, 변무.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똑같은데 전압 강하율은 요 자리에 오는 것이 전압 강하율은 통전단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에서는 요 자리에 오는 것이 무부하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강송, 변무, 강송. 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정격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전압인데 여기서 정격전압이 수전단 전압이요. 수전단 전압. 네. 그 다음에 선로 손실. 단거리에서는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전압 강화, 전력 손실 중에서 전압 강화 했고 전력 손실 봅니다. 조금 전에 했습니다. 전력 손실이 3상에서 전력 손실은 3상에서 3배 IL의 제곱 곱하기 R. 이때 IL은 선로에 흐르는 선전류. 이 R은 뭐다? 선로에 2장에서 구했던 선로 정수의 RL, 선로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전력 손실은 저항에서만 발생하죠. L이나 C에서는 전력 손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력 손실 자체가 손실을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유효 전력 와트입니다. 와트. 예.
그래서 R만 곱하는 거예요. I 제곱 R. 만약에 무효 전력 얼마요? 3I 제곱 X겠죠. 예, 그것은 뭐 의미가 없고요. 선로 손실은 뭐 단상에서는 IL의 제곱 R입니다. 네. 이때 R은 단상 2선식이라면 2선 전체의 저항이 되고요. 근데 보통 3상이기 때문에 요 값을 가지고 계산해 보는데 보세요. 3배 P는 루트 3배 VL IL 코사인 세타니까 IL 자리는 얼마? 루트 3배 VL 코사인 세타 분의 P. IL이 얘죠? 얘가 IL이죠? 제곱 곱하기 R 하면 루트 3에 제곱하면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요. 따라서 얼마? VL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곱하기 R. 이것이 전력 손실이 됩니다. 전력 손실. 만약에 킬로와트로 묻는다면 이렇게 곱한 값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해주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네. 선로 손실. 이거 뒷부분에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 있죠. 송전에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얘기하지만 배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전에서 이 공식 그대로 나와요. 예, 배전 뒷부분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유도하고 하지 않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하죠. 그때서 이렇게 벡터도 그리면서 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송전에서 하시면 이 내용을 배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 손실은 보세요. 선로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선로 손실은 요거 역률의 제곱에 또 반비라는 이러한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력 손실률,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률을 K라고 했을 때 K는 전격 전력분의 전력 손실을 얘기합니다. 전격 전력분의 전력 손실. 퍼센트로 나타나면 곱하기 100인데 얼마였어요? 전력 손실이 뭐다?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이니까 전체 전격 전력분의 전력 손실을 하면 얘 하나 약분되죠. 얼마? V 자승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얼마? PR이 됩니다. PR 곱하기 100%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부분이 필기에서도 굉장히 잘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굉장히 잘 출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번 시간에 했던 과정들 있죠. 특히나 제가 뭐 선간전압 선전류라고 강조했던 부분, 저항은 선로의 저항이다, 부하의 저항이다,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3상의 전력에서 루트 3일 때 선간전압 선전류고 3일 때는 상전압 상전류가 들어가는 공식인데 전력 손실에 있어서만은 선전류가 들어갔지만 3이 곱해진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